여러분 안녕하세요. 차를 소개한 남자 에릭입니다. 원래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계 속에 굉장히 좀 독특하고 특이한 차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하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요. 자료 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 마음에 이거다 할 만한 그런 컨텐츠가 잘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말고 또 어떤 컨텐츠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던 중에 제가 뭐 제 채널에서 브랜드를 소개하거나 아니면은 뭐 제품 리뷰를 하거나 뭐 상식을 소개하거나 그런 거는 많았었지만 제가 한 번도 여러분들한테 뭐 차에 관련된 문화를 소개한 적은 거의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한번 뭐 나라별 차 문화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컨텐츠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두 편에 걸쳐서 촬영을 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세 나라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차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차 문화란 우리가 뭐 차를 우리거나 마실 때 지켜야 될 예의범절을 의미하죠. 그러면은 이 세 나라에 대해서 차례차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순서를 가져볼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하는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사실 중국, 일본, 한국 세 나라에서 차 문화를 가리키는 단어가 각각 조금씩 달라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차에 대한 예절을 갖다가 다예라고 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차를 물처럼 마실 정도로 굉장히 좀 차를 즐기는 편이고 그 역사 또한 굉장히 좀 긴 편입니다. 차에 대한 예절이라고 할 수 있는 다예 역시 중국에서 발원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 다예 문화를 정립한 사람들은 바로 승려들인데요. 불교가 전파되면서 차와 다예 문화 역시 전 세계적으로 함께 전파되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말하자면 중국의 명차 중에는 불교 사찰에서 최초로 재배된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중국의 유명 시인인 유구가 쓴 세계 최초의 차 전문 서적 다경에 의하면 다예를 행하기 위해서는 최대 30가지의 다구를 필요로 하며 최대한 많은 수의 하인이 도와야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다예를 얼마나 거창하게 할 거면 30명에다가 진짜 뭐 그렇게 많은 하인이 필요할까요? 하지만 이후에 모든 계층들이 차를 즐기기 시작하면서 다예는 다소 간편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의 다예에 필요한 다구를 한번 알아볼까요? 중국식 다예에서는 주로 굉장히 좀 조그만 동양식 차주전자를 이용해서 차를 우리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자사차호입니다. 자사차호는 점토로 만든 무광의 차주전자로 유약을 칠하지 않아서 통기성이 좋고 고온에서 구워서 잘 깨지지도 않아요. 특유의 그 보온성 때문에 최적의 맛과 향을 내도록 돕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고급 명품 닭이라고 하네요. 사실 자사차호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 또한 사실 굉장히 좀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굉장히 높은 가격대 때문에 사실 접근성이 쉽지는 않지만 요즘에는 뭐 저렴하거나 좀 낮은 가격대 자사차호들도 좀 많이 나오니까 이걸 갖고 싶어하는 건 중국 사람들뿐만 아니죠. 자사차호는 유약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를 우릴 때마다 점토 속에 차의 풍미가 스며들기 때문에 차의 맛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하나의 자사차호에 한 종류의 차만 우려야 된다는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자사차호는 세제를 이용해서 세척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해요. 왜냐면 이 자사차호 안에 있는 그 작은 구멍들 사이로 세제의 비눗방울들이 이렇게 스며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스며든 비눗방울들이 나중에 또 다른 차를 우릴 때 스며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사차호를 세척할 때는 절대로 세제를 사용하지 말고 물만 이용해서 세척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중국의 다예에 필요한 다구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뭐 소주잔 크기의 작은 찻잔 세트, 물을 따라 버릴 수 있는 퇴수기, 그리고 차반이라고 해서 찻잔 등을 담을 작은 쟁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차칡
이라고 대나무 숟가락이거든요. 차를 뜰 때 사용하는 거예요. 차 수건도 필요하죠. 뭐 다구에 묻은 물기 같은 걸 이렇게 닦아낼 때 쓰는 수건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일본에서는 차에 대한 예절을 갖다가 다도라고 합니다. 다도. 많이 들어보셨죠? 일본에서는 다도를 일본어로 차노유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차를 뜨거운 물에 담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차노유가 그 말의 의미처럼 그렇게 간단한 의식은 전혀 아니라고 하네요. 일본 다도는 격식과 절차를 굉장히 좀 중시하는 편인데 차분한 마음으로 차를 즐기는 독특한 미의식과 차를 만드는 고도로 체계화된 방법이 일본식 다도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국가 중에서는 일본이 가장 좀 격식도 굉장히 좀 차리는 편이고 또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일본의 다도를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도 강사의 대부분은 자신만의 스승을 모시면서 일본 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스승으로부터 수많은 검증을 거친다고 해요. 일본의 다도는 9세기경에 중국을 방문한 일본인 승려가 중국의 다도를 배워오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를 자신들만의 문화에 접목을 하면서 차노유라는 일본의 다도를 만들어냈고 이는 일본을 대표하는 전통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다도는 전통적으로 정원이 딸려있는 찻집이나 다실에서 이루어지는데 다실은 보통 간결하면서도 평온한 분위기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일본의 다도에 필요한 도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차완, 차그릇이나 차사발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차센이라고 해서 대나무 거품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사쿠, 대나무나 나무, 상아로 만든 찻숟가락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카마, 주철 주전자를 의미해요. 그 철로 된 주전자 보신 적 있으시죠? 굉장히 좀 무겁고 좀 묵직한 그런 차주전자였었는데 네. 그리고 다섯 번째, 히샤쿠, 대나무 국자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미지사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찬물을 넣는 물병을 의미해요. 그리고 일곱 번째, 켄시, 퇴수기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차킨, 차그릇을 닦는 행주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차치보, 차를 넣어두는 단지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 후쿠사라고 해가지고요. 차주전자를 닦거나 뜨거운 뚜껑을 잡을 때 쓰는 비단천을 의미합니다. 아까 전에 철로 된 차주전자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굉장히 좀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손을 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비단천을 사용하다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에서 이런 다회에 초대를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그때 행동해야 될 기본 규칙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초대를 수락했다면 나중에 취소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취소할 경우 굉장한 신뢰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차노회가 처음이라면 주인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합니다. 처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세히 좀 잘 알려주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규칙이 있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세 번째,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야 합니다. 이거는 일본 사람들의 거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죠. 네, 약속 시간에 늦지 않는 거. 그리고 네 번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을 수 있도록 적절한 옷차림을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다과를 먹을 때 필요한 물건들, 예를 들어서 카이시, 접은 종이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쿠로모지, 이쑤시개, 그리고 세 번째, 센스라고 접이식 부채 등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차를 남기지 말고 받은 음식도 모두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다회 2, 3일 뒤에 고맙다는 마음을 전화나 편지로 꼭 전하도록 하세요. 이상이 일본 다회에서 꼭 지켜야 될 기본적인 규칙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차에 대한 예절을 다리에라고 합니다. 중국은 다예였죠. 한국은 다리에라고 한다고 해요. 지리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한국은 차문화 역시 중국과 일본의 다도 문화를 적절히 섞어 놓은 듯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해요. 차 마시는 법이 중국이 극히 일상적이라면 일본은 극히 표현적이고 한국은 그 멋과 실용의 양자 사이의 절묘한 조화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차는 찻잎 본래의 성분을 잘 유지시킬 수 있는 덕금법을 제조할 때 사용하며 그 과정에서 일체의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차를 마실 때 다식 외에 다른 음식은 곁들이지 않으며 찻자리에서 과도한 형식이나 절차보다는 자연스럽게 마시는 걸 선호한다고 합니다. 다리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궁중에서 지켜야 하는 궁중다례, 그리고 일반 민가에서 이루어지는 규방다례가 있습니다. 관가에서는 차 마시는 시간을 정해놓고 엄격한 다례 하에서 차를 마시는 다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담으로 얘기를 하자면 옛날 MBC에서 방영했던 다모라는 드라마 혹시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프냐? 와, 역시 백수단 선배님. 오, 완전히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나도 아프다. 저는 뭐 본 적은 없는데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다모란 관아의 다시에서 차 끓이는 일을 담당했던 관노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설이나 추석에 우리가 조상님들한테 차례를 지내잖아요. 근데 그 차례 기원이 바로 다례라고 합니다. 조상님들께 차를 대접했던 의식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런 다례는 조선 후기에 와서는 그에 관한 기록을 찾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졌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복잡한 예법 없이 편안하게 차를 즐기는 문화로 바뀌었다는 뜻이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한국과 중국, 일본 이 세 가지 나라의 차 문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다모에 대한 그 기록이 굉장히 좀 흥미롭기도 했었고, 옛날에 뭐 조선시대에도 그 정도로 차 마시는 걸 굉장히 좀 즐겼구나라는 걸 오늘 처음 알게 돼서 좀 굉장히 좀 신기한 시간이었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 이외에 네 가지 나라, 대만과 영국, 러시아, 그리고 모로코 이 네 가지 나라의 차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Last night 그날 밤 우리 둘 밤새 눈앞에 아른거려 네 모습 잠들 수 없어 baby 잠들 수 없어